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 파는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겸손하기를 원하는 증시 각도기 곽상주. 겸손하게 오늘 하겠습니다. 네, 전일 까불었던 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저희가 조금 오바를 한 것 같습니다. 네. 2월 달에 저희가 하도 힘들었죠. 힘든 나날들을 계속 겪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언더퍼폼을 했었습니다. 2월 달에. 네. 그 이후로 좀 많이 올라와서 저희도 좀 신났나 봅니다. 네. 근데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저는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하죠. 한국이 되게 싸거든요. 지금 굉장히 싸서 기회가 오고 있는데 이 기회를 과연 어떻게 올 것이냐, 어떻게 잡을 것이냐. 저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 되게 싸다고 느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쵸. 싼 주식들은 당연히 올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거 찾아보시면요, 말도 안 되게 싼 주식들이 많아요, 한국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저는 그 측면에서 쿠팡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그걸 일깨워 주었죠. 쿠팡보다 몇 배나 큰 회사가 몇 배나 작습니다, 한국은. 네. 그런 나라가 한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즘 포트폴리오를 조금 바쁘게 변경하고 계신가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현금성 주식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그대로 들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아주 저평가된 기업들이 움직일 조짐을 보여서 조금씩 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좀 힌트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좀 눈치를 채신 것 같습니다. 네, 눈치를 너무 싸. 그렇죠. 진짜 너무 싸, 진짜. 계속 이렇게 쌀까? 저 개인적인 징크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 이러고 나면 이제 한 1, 2년 뒤에 보면 말이 되는 가격으로 바뀌어 있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네. 뭐 어떤 경우에는 1, 2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한 3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또 3, 4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까지는 레시피죠. 나만의 레시피지. 그것까지 알려줄 수 없지. 요리사가 요리 비법을 다 알려주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다 털립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자중은 했지만 사실 오늘 시장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좀 들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1% 올랐고요. 코스닥도 1% 올랐습니다. 네. 1000포인트에서 주저앉지 않고 연속으로 올랐다는 게 의미 있습니다. 1010포인트에 안착을 했는데요.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4,600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500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500억 매수, 코스닥은 260억 매도,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움직임 없었고요. 코스닥에서는 100억 매도했습니다. 오늘의 업종 상승률 1위는 통신업이었습니다. 네, 통신업에서 4.6%나 올랐고요. 통신업은 4.6% 올랐으면 상한가야. 그쵸. 이렇게 오른 적이 3%가 거의 없었죠. 상한가 아니었어? 얘네들 전력하고 이런 거는 3%가 상한가인데 원래. 야, 따상. 예, 네. 오늘 SK텔레콤이 좀 많은 기여를 했고요. SK텔레콤 6%, LG유플러스 4%, KT가 1%. 셋 다 올랐습니다. 네. 기존까지 이제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이 호재가 아니라는 의견을 고수했던 하나금투에서 입장을 오늘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마다 이제 리포트들을 쭉 보는데 이 리포트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을 가지고 두 애널리스트 간에 서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오늘 하나금투에서 좀 의견을 굽힌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에 밀린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유연하게 태도를 접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용기죠. 용기고 능력이에요. 자, 못 접고 뻐덕뻐덕 하다가는 나중에 다 털려, 진짜. 유연해야 됩니다, 이 투자 세계는. 그렇죠. 네, 오늘 하나금투에서 리포트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주주 반발을 의식해서 SK텔레콤 투자회사와 SK 지주회사 간의 합병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 하나금투에서 이런 주장을 했었던 이유가 이 합병권에 대한 우려 때문이거든요. 인적 분할이 그래서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합병 시점을 명시하는 방법, 그리고 상장 추진 중인 자회사는 SK텔레콤 사업회사에 잔존시키고 하이닉스만 SK텔레콤 투자회사 밑으로 두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를 거론을 했습니다. SK텔레콤 경영진이 SKT 투자회사와 SK 지주사 간의 합병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SK텔레콤 주가는 레벨업될 공산이 크다라고 기존 전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 사실 SK텔레콤은 아주 살찐 생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회 쳐서 바르기 시작하면 횟감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건 SK텔레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속으로 살이 찐 기업들이 너무 많아. 평가를 못 받을 뿐이지. 그래서 그걸 발라치기 시작하면은
쪼개면은 뱃속에 생선, 새끼 생선이 막 여러 마리 들어있어. 너무 멋진 비유인데요. 네. 네. 절절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SK텔레콤만의 문제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 제가 어제부터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사실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것만의 문제일 거냐? 지금 뱃속에 새끼 알 품은 애들 한두 개 아니거든, 한국에. 그거 정상화되면요, 한국 주식시장 엄청난 레벨업이 가능할 수도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상장 추진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제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미국 상장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진수 카카오 엔터 대표가 12일에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해서 시장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장 조사 중이라는 건 아직 거의 시작 단계이겠죠. 예, 카카오 엔터는 올해 초에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이 합병한 콘텐츠 회사입니다. 거론되는 기업 가치가 20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와, 카카오- 20조 쉽다. 20조면 SK야. SK 시가총액이 20조입니다. 네. SK 한국의 산업 그 규모에서 SK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오늘 저는 이것도 사실 고민해봤어요. 어느 정도 될까요? SK 밑으로는 SK텔레콤도 있고, SK 정유도 하이닉스도 있고, 이노베이션도 있고, 또 밑에 그 밑에 뭐가 나오기도 할 것이고, 온갖 회사들이 많잖아요. SK 유통 관련 회사도 있고, 온갖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SK는 시가총액이 20조입니다. 네.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20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예. 죄송해요. 엔터테인먼트. 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있는 바가 이 부분이에요. 왜 제가 한국 시장의 저평가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20조만 있으면 한국 산업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하고 통째로 먹을 수 있어. 20조만. 물론 나한테 20조가 없지만, 네. 내가 외국인이야. 무슨 펀드, 미국의 무슨 펀드 하는 회사야.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먹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거꾸로 해서 여기 대주주는 자기 지분을 얼마에 팔고 싶을까? 내가 20조 줄게. 너가 만약에 절반 갖고 있으면 절반 나 줘. 내가 20조 줄게 하면 여기서 팔 사주가 있을 것인가? 없겠죠.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몰라. 어려워서. 근데 어쨌든 한국의 상황들이 이렇다는 거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예. 물론 카카오 엔터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상장 시기는 미정이다라고 부인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좀 미국 상장 이런 관련해서 이제 투자사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벤처 캐피탈사들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두나무에 지분 투자를 했던 대성장투가 11% 빠졌고요. 우리기술 투자는 8% 빠졌고요. 그랩에 지분 투자했던 DPC는 13% 빠졌는데 장중에는 뭐 거의 20% 가까이 마이너스 갔다 오더라고요. 네네. 미래셋 벤처 투자도 9% 빠졌고요. DSC 인베스트먼트도 3.5% 빠졌습니다. 예, 오늘은 뭐 조정을 받았지만 이때까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많이 올랐으니까. 네, 정상적인 조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12일 기준으로 이제 백악관 주재로 진행된 반도체 회의가 있었죠. 그 뒤로 이제 인텔 CEO가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반도체 회의 이후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주요 기업 CEO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쟁력이 달려있다 라면서 이제 미국에 공격적 투자를 하기를 권고를 했었습니다. 네. 이에 인텔이 가장 먼저 화답을 한 것 같습니다. 인텔은 지금까지는 PC나 이제 서버용 반도체를 주로 생산을 했지만 일부 설비를 차량용 반도체에 할애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아직 어느 공장에서 생산할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22나노 공정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미국 공장에서 좀 생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동차 많이 만드는 나라니까 많이 필요하긴 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내 5개 기업이 코로나 백신 임상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률 너무 속도가 안 나고 있는데요. 또 제2의 제3의 또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보건복지부가 전일에 코로나 대응 특별 방역 점검 회의에서 국산 백신 개발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따르면요. 국내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 5개 기업이 임상에 진입을 했다. 하반기부터 임상 3상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해당 5개 기업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먼저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 갔고요. 셀리드 18% 올랐고요. 유바이올로직스 13% 올랐고 제넥신 7% 올랐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4% 올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뜨거웠어요. 올랐습니다. 예.
예, 삼성 SDI 5%, LG화학 6%, SK이노베이션 4%나 올랐습니다. 예,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 SDI가 미국 전기차 업체 스타트업이죠. 리비안에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렇게 언급하죠. 테슬라를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스타트업이 바로 리비안이다. 예. 네. 그래서 더 크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리비안의 전기 픽업 트럭과 SUV에 탑재가 된다고 하고요. 이 이외에도 이거는 어제 나온 소식인데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카에 납품할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소송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생산 규모를 2023년까지 71GWh로 늘리고 2025년에는 100GWh까지 키울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SKIET가 있죠. 여기에 중국 창저 분리막 2공장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1공장에 이어서 5개월 만입니다. 예, 오늘 이차전지가 다 상승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석유화학업계에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틸렌이 대규모로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에틸렌은 그 트래킹 과정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고 거의 모든 그 플라스틱의 원료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유에서 정제탑에 끓이면 이제 뭐 납사, LPG 여러 가지가 나오고 납사를 또 끓이면 그 중에 이제 에틸렌이 튀어나오는 거죠. 예. 예, 최근에 에틸렌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식품 포장 필름, 일회용 위생용품, 포장재 원료, 가전제품 수요가 폭증한 것이 원인이고요. 고밀도 폴리에틸렌 가격이 HDPE라고 하죠. LG화학의 제품인데 3월 29일 기준으로는 최근 2개월간 25%나 상승을 했습니다. 예. 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 이 가격은 19% 상승을 했고요. 엄청나게 오른 거죠. 예, 그에 맞춰서 최근 에틸렌 업체들도 많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증설 공사에 2, 3년이 걸리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국내 1위 에틸렌 업체인 LG화학이 여수 공장이 80만 톤 증설을 통해서 총 330만 톤 규모의 캐파를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네. 하나토탈도 대상 공장에서 연 15만 톤 규모 증설에 나서고요. 이를 통해서 총 155만 톤 캐파를 갖출 예정이고요. 네. 여천 NCC에서도 여수에서 34만 톤 증설을 2월에 마무리했고요. 가동한 상태고 총 230만 톤 캐파를 갖췄습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만 국내 업체에서 약 130만 톤 규모의 에틸렌 증설이 예정이 돼 있는 겁니다. 예. 2, 3년 전부터 이제 글로벌 에틸렌 수요 증가를 예견을 해서 이런 국내 설비 투자를 많이 늘렸었는데요. 최근에 에틸렌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고 이와 더불어 화학업계가 증설과 맞물리면서 좀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글로벌로 보면은 올해 예정된 에틸렌 신증설이 약 1,500만 톤 수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이래서 좀 공급 과잉 우려도 나오긴 하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도 아시아 중심으로 에틸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공급 과잉 우려에도 선제적 증설에 나서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 그러니까 그 설비 증설과 설비 완공까지 시간이 걸리는 업종은 실적이 피크를 쳤을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업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면 이제 그때부터 발주가 나가거든. 이거 돈 벌고 앞으로 더 많이 벌겠네. 증설을 해도 문제가 없겠네 하고 증설을 해. 그래서 증설이 완료가 되기까지는 공급이 안 나오니까 계속 가격이 좋아. 그래서 마진이 엄청나게 좋아. 공급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확 쏟아지니까. 근데 과거 한 번 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인가요? 그때 어땠냐면, 야, 이제 이제 끝났어. 이렇게 공급만 하면 이제 화학 망했는데, 화학이 계속 가는 거야. 그게 2009년 그때입니다. 차화정 장세 때. 왜 그랬나? 중국이 등장하면서 중국이 너무 많이 빨아당기는 거죠. 원자재를. 그러면서 계속 주가가 갔던 적이 있기는 있어요. 2010년대 초중반쯤 아닌가요? 네, 맞아요. 2010년, 10년, 11년 그 차화정 장세. 네. 2010년, 11년. 그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설비 증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예, 업황은 되게 좋아 보일지라도. 그거는 수요가 많이 따라와 주면은 좀 그게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면 좀 공급 증설은 어느 정도 좀 꼭대기를 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런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고 들어가면 좀 많이 늦더라고요. 그렇죠. 제품 가격이 이제 매일 공개가 되긴 하거든요. 이제 부지런히 찾으면은 이제 여러 사이트에서 이제 자료를 찾을 수가 있는데 매일매일 이 LDP, HDP의 가격을 트래킹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지 좀 매도 시점이나 매수 시점이나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물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반도체랑 똑같은 거지. 현물가가 떨어지면 이 다음에 이제 실적이 떨어지겠구나 하고 주가가 먼저 본 사람들은 팔기 시작하겠죠. 근데 실적은 몇 개월 있다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전 실적을 보고 다음에 나오는 실적까지 보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주식을 사.
그 다음부터 빠져.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퍼가 500개 안 되는데 왜 빠져? 근데 내년이 되면 퍼가 5가 아니고 10이 되고 그 다음에 되면 15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너무 좋다. 이때는 좀 들어가기엔 좀 늦은 시점이 아닌가. 이런 업종들 이렇게 그 설비와 증설 그리고 증설 이후 공급과 이런 시차가 있는 기업들은 그런 거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신한카드 기준이었지만 3월에 오프라인 소비액이 16.5% 늘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PG 업체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물론 오프라인 소비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이제 오프라인 밴 사업을 하는 나이스 정보통신이 한 4% 정도 올랐고요. 그 이외에 온라인 PG 업체들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7%나 올랐고요. KG 모빌리언스가 3%, 이니시스가 2% 올랐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한 영향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국제 펄프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업종 상승률 2위가 종이목재 업종이었거든요. 3% 올랐는데 원목 가격도 많이 오르고요. 이에 따라서 펄프 가격도 많이 오른 영향인 것 같습니다. 펄프 생산업체인 브라질의 수자노 뭐 이런 업체가 있나 봐요. 여기서 지난달에 펄프 가격을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는 뭐 견조한 상승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세아 제즈가 7% 올랐고요. 네. 대형 포장 7%, 무림 PMP 7%, 무림 페이퍼 한 6%. 네. 다 종이 업체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요즘 이슈가 좀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페인트 가격이 5월부터 인상된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표 페인트 업체인 KCC, 노르페인트, 사마페인트, 강남 제비스코 이런 페인트 업체들이 5월부터 제품에 따라서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데 에폭시 수지가 많이 들어간 제품은 최소 20% 인상이 불가피하다. 예, 에폭시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쓰이는 친환경 수성 페인트는 인상폭이 낮지만 공장 바닥이나 상업용 건물 인테리어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주로 쓰이는 페인트 가격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바짝바짝 방수되는 거. 네, 그렇죠. 에폭시 수지는 이제 페인트의 원료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00% 정도 인상이 가격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에폭시를 공급하던 중국의 이제 완화라는 업체는 한국 수출을 중단을 했다고 하고요. 일본의 토소는 한국 물량을 50% 감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 예상하기로는 페인트 업체들의 원자재 평균 구입 가격이 35%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했는데 2분기에는 약 4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해서 페인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줬습니다. 네. 하여튼 경기 상승세가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이 소재들의 계속적인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지금 시장의 굉장히 특징적인 흐름이다 보여집니다. 지난 3월 달에도 화학 쪽의 그 상승폭이, 화학 제품 상승폭이 전년 동기 대비 46%가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분위기가 한 분기 정도는 더 갈 것 같은 분위기네요. 네. 2분기도 벌써 시작했는데 제가 매일 제품 가격은 보고 있거든요. 화학 제품들. 근데 아직도 물론 조정받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대환유화나 뭐 이런 데 주가 조정도 받는데 또 반면에 지금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아직도 가격이 좀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는 오랜만에 다들 좀 행복하신 분들이 훨씬 많겠어요. 네, 저희만 좀 자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자중을 하려고요. 네. 네. 오늘 뭐 시장 대비 뭐 그렇게 많이 또 오른 것도 아니고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보다 약간 잘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번 2월 달에 워낙 못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시장은 한 10% 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연초 대비 10% 올랐는데 10% 이상 오른 조금 있지. 조금 있고 아직 안 오른 쪽도 있어요. 10%못 올린 쪽도 있고 넘긴 쪽도 있고. 업종이요? 아니 이제 운영하고 있는 예. 쪽에서 그러니까 시점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잘한 것도 아니야. 시장 10% 올랐는데 한 30%씩 올랐으면 좀 잘했어요. 뭐 이럴 수 있지만 뭐 그것도 아니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너무 묶여 있다가 사슬에 묶여 있다가 사슬 풀려서 팔딱팔딱 잠깐 뛰었을 뿐이죠. 네. 예.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